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4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겁니다. 하지만 대전의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집단 감염과 같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새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락폭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확진자 수는 이제 주말 통계가 아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회 운영 기숙사 학교 변수라든지 또 일부 조건부 영업 재개로 인한 감염 증가 위험성 이런 것들을 수목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 0.82로 산출됐기 때문에 계속 감소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몇 가지 위험 변수들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한 지도 꽤 됐고요. 네, 수도권 네. 2.5단계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의 그 인식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방역을 잘 지키는데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야겠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저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월 20일을 기점으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만 1년이 지났다. 예.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다가 그러게요. 신천지 대구 사태 때 모두 깜짝 놀라서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하고 이제 전 국민적 대응을 하다가 그다음에 2차 유행, 3차 유행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사시사철을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초기부터 코로나 블루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말 마음속 깊이 깔려있는 기저, 피로감은 네.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예.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데 예. 방역 당국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맞춰서 이 사실은 이 생활 리듬을 계속 바꿔왔단 말이죠. 네. 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일이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체질화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별로 손을 안 씻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그냥 화장실만 모이면 수시로 그러게요. 손을 씻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에 건조해서 핸드크림도 바르게 네. 되고요. 예.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습관화하게 되고 마스크를 쓴다는 거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 밖으로만 나가면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적응의 동물이구나 하는 예. 생각도 하는 반면에 또 한 측면으로는 정말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저는 그게 또 다가오는 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좀 모여서 예. 명절 음식 나눠 먹고 사는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해 설도 약간 통제했고 지난해 추석은 강하게 통제했고 예. 그때는 우리 뇌리에 불효자는 예, 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가오는 설은 또 어떤 설을 맞을 것인가. 이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불안감은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설 방역 대책 이야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네.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현재 선교회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곳곳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기숙사에 있다가 또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가족이 가장 걱정이 되지요. 예. 가족이 걱정이 돼 그분을 통한 또 지역사회 감염.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방역 수준을 얼만큼 잘 지키셨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N차 전파, 특히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는지 빠른 역학조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 평상시에 좀 그쪽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셨다면 N차 전파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예.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수도권이고 유행이 없던 지역이실수록 조금 방역 수칙 준수가 좀 소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빨리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이 최대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 선교 집단 말고도 또 다른 선교회가 유사한 선교회가 운영한 학교와 또 연관성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해당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비인가 교육시설이라고 네, 하던데 이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전국의 여러 군데 여러 이름의 이 비인가 국제학교 이름을 붙인 예. 그러한 이제 학교에 준하는 시설을 교육 시설을 운영을 했던 거죠. 지금 문제가 된 건 대전의 경우가 IEM 국제학교라는 데고요. 예. 또 광주의 TCS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전국에 20여 곳이라고 해요. 예. 첫 번째는 지금 대전에서 130명이 넘게 확진이 나온 경우는
120명 정도의 학생이 집단 생활했어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구내 식당을 보니까 칸막이도 네. 없었고 예. 샤워실도 공유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좋아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겨졌는데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긴급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첫 확진자는 12일에 나왔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부터 이제 이 12일이 지나서 24일에 기숙학교 학생들이 주말에 집으로 가게 됩니다. 순천으로 가고 포항으로 가고 네. 거기서 학생이 확진된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기숙학교다. 조사를 해보니까 93% 학생이 다 아유. 확진. 이 정도로 이건 방치한 거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초동 대응을 빨리 하면 퍼지지 않는데 거기에 실패했고 사실은 대응 의지가 있었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그럼 유사하게 상당히 방역에 있어서는 방만하게 운영된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전수조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입학 설명회를 전국에서 학부모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네네. 입학 설명회 자리에서도 혹시 또 이 전파가 없었는가 하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유사한 모델을 계속 보거든요. 예. 얼마 전에는 BTJ 열방센터 예. 여기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종교시설이고, 종교시설이냐 비종교시설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방역을 지켜주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종교 일각의 종교계에서 과학을 조금 이제 불신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정말 부득이한 확산세가 퍼지고 있고 방역 당국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키려고 해도 이런 곳에서 방역을 안 지켜서 터져버리면 정말 이게 나 지금까지 뭐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제 400명이 넘어가서 우리가 또 놀라게 됐는데 예, 예. 사실은 주말 사이에 120명이 추가되니까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냥 300명대로 네. 갈 수 있는데 집단 감염이 한번 터지면 100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여쭤볼게요.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9명이 늘어서 지금 27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지금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등등해서 그럼 다양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지금 조금 잡혀가고 있는 확산세가 좀 더 다시 위험해지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5월에 클럽발 집단 감염을 돌이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GH형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변이발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예. 그것이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의 잔존의 불씨가 3차 유행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GH형보다 더 변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전국 해외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해외 입국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역 단계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영국에서 오시는 분들, 남아공, 브라질에서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디브라든가 가나 입국자를 통해서도 발견이 되고 예. 또 남아공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 짐바브웨, 말라위 이렇게 남아공이 아닌 주변 국가에서 오시는 분을 통해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일단 직항은 차단했지만 이제 아마 이제 제3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해외 유입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유행은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유입됐을 바이러스가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클럽발과 같은 대유행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 예. 계속 우리가 해외 유입 차단해서 시간을 벌고 빨리 백신을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거리두기 완화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잘 완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은 없는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영희 평론가님,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한해서 방역 조치가 브라질에서 오는 입국자만 그 음성 확인서를 전부 네네네. 확인하는 상황인가요? 그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정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나라에서 예, 예.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이 PCS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들어올 수 네네.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이미 이제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배, 이건 화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선원들은 다 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예. 하는 조치를 지난해 이미 내린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대상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9명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를 걸러낼 때 네. 예. 7명은 검역 단계에서 2명은 입국 후 검사에서 걸러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차 이 스크리닝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뚫릴 여지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브라질에서 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서 제출하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라위, 예. 짐바브웨, 가나, 몰디브. 자주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이 내국인들이세요. 예, 예. 지금 9명 중에 7명은 내국인입니다. 예. 그런 내국인은 것들을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는 그런. 아닙니다. 이 내국인도 받습니다. 아, 특정 그런가요? 국가에서 오면 예. 현지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검사를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내려서 또 검사를 하니까 네네. 그건 당연히 이제 발급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어쨌든 어디든 뚫리면 예.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고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건데 네. 이스라엘 사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거든요. 지금 맞은 분들의 한 2배 정도만 더 맞으면 사실은 집단 면역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예, 예. 한 1,000만 명이 좀 안 되니까 인구가 빠를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봉쇄를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네.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변이가 들어와서 백신을 무력화시키면 안 되니까 상당히 철저한 이제 국가적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에 이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인가의 레이스를 예.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점들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중에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문제가 없다면 모두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도입 시기를 두고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 정도면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텐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미 허가를 하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식약처에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허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곧 신속하게 또 심사가 이루어져서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예. 만약 그게 안 되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특례 수입을 통해서 이제 허가가 또 날 것 같고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항체 치료제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상 회복 기간을 9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경증의 초기에 잘 투여하면은 특히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가시는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돼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임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고 예. 또 기존에 치료하던 치료제와 어떻게 병용해서 쓸 것인가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이 남아 있긴 하지만 도입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중증에서 사망이라든가 중환자실에 가는 걸 조금 줄여줄 수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가 되고요. 예. 또 하나 변수는 이제 그 남아공이나 이제 세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항체 치료제가 좀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많이 예.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레키로나주 또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이제 효과가 다른 항체 치료로 뛰어나다고 한다면 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연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백신 소식에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해외에서 백신 생산이 늦어지면서 공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소식을 네. 종종 접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입 시기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은 문제 없다.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기도 했고 또 물량이 간 곳은 접종이 느려지고 접종을 빨리 하는 곳은 물량이 모자라고 이게 예. 굉장히 언밸런스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확인된 게 트럼프 행정부 때 백신 접종 계획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계획과 통제의 문제라고 보고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선투자를 하면서 확보했는데 문제는 그걸 실행 계획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혼란이 초래된 거고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심각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60%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인도의 백신 생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서 예. 지금 생산 라인이 다 불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만들어낼 예정이던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네.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국내에 유통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일단 안전하다. 이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다른 백신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들어오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예정대로만 들어와도 현재 계획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도입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노바백스가 있습니다. 예. 이게 또 2분기 정도에라도 노바백스가 들어와 준다면 사실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예정했던 9월까지 접종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방역 당국은 우리 계획은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 28일에 정부가 접종 계획, 백신 접종 계획을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인분들 그 고연령 위험이 많이 노출된 분들이 첫 접종 대상자였는데 의료진 분들을 조금 더 먼저 접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21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제 접종을 이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네.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50급 접종 센터를 만들어서 예. 이제 충분한 또 거리 두기를 하면서 30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센터를 만들고 또 냉장 유통이나 보관이 가능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독감 백신처럼 1만 개 정도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을 아마 할 것으로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요양병원이나 이제 접종 센터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 이런 네.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일단은 그 초저온 처음에 들어오는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초저온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어떤 찾아가는 예방 접종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래 아무래도 조금 좀 유통이나 보관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네네. 좀 추정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해외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접종을 맞고 나서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망을 하셨다 이러한 예.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물량 중에서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망이 많이 보고되면 또 이제 우려가 많이 있으실 수가 있고 네. 또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30분 이내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의료진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백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동의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다른 접종군보다 좀 수월할 수 있어서 예. 아마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파이자 물량은 그냥 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의료진부터 하면서 또 시행착오라든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의료진이 접종을 해야지 의료진을 통해서 다른 환자분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일단 초험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 순위 내에서라도 또 이제 의료진이 조금 더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필동 의원님, 이게 네네. 흡연자가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걸릴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네. 미국 뭐 뉴저지주에서도 그런 것 같고 흡연자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먼저 맞추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네. 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기저질환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예요. 네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고령자거나 이게 뭐 같은 군인데 예. 문제는 흡연자도 국내도 이미 고위험군에 흡연을 포함시켰어요. 근데 감염 고위험군이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호흡기 질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흡연자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이 호흡기가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예. 폐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흡연자의 경우에는 생활 습성상 감염 위험이 큽니다. 일단은 흡연 구역도 제한적이지만 네네. 가면 특히 겨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 이 거리 두기가 안 되고요. 이분들이 비말을 굉장히 많이 뱉어냅니다. 위험하죠. 타인의 비말이 네네. 많이 움직이고 있고 흡연 자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초기에 보시면 지난해 이제 물류센터에서 5월 이태원 클럽발 인천에 이제 무직이라고 소개했던 학원 강사 그리고 이제 뷔페를 통해서 코인 노래방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로 들어갔었는데 예. 물류센터 접촉이 이 흡연 구역에서 벌어졌던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모 병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도 흡연 구역에서 직원과 환자가 접촉하면서 퍼져나갔던 경우가 있고 해서 흡연은 하나는 이제 생활 습성상 굉장히 이제 전파 가능성 위험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어떤 신체 상태 자체가 이것은 고위험군 기저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이미 기분류를 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아니 그 백신이 그렇게 물량이 남는 것도 아닌데 흡연자한테 먼저 주는 게 우리나라 아니지만요. 네네. 예. 흡연자한테 먼저 주는 게 말이 되냐? 담배를 끊어라 이런 네네네.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논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예. 사회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흡연은 어찌 보면 우리 기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접종으로 해주는 건 이 사회적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네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이제 나온 그 쭉 이제 맞아 나가는 시기와 접종 대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50세부터 64세까지 예, 예. 중장년층을 우선 접종에 넣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게 3분기로 다시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19세 이상 64세까지는 예. 일반 성인 접종으로 다시 묶여서 예. 제가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우선 접종 대상이 됐구나 그랬다가 다시 바뀌었군요. 3분기로 밀렸거든요. 예,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역 당국이 계속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역 당국의 과학적인 기준을 믿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현황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운영자들 일부 영업이 재개가 되기는 했지만 업종별 불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도 고민이 많죠. 일단은 지금 손실보상제 논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허용된 재정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함으로 입은 손실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한 1년 가까이 네. 지속적으로 10개월 이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지금 이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줬고 예.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지금 피해 대상 연매출 4억 미만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를 본 그리고 집합 제한을 당했거나 집합 금지를 당한 쪽은 조금 더 100만 원, 200만 원 얹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뭐 많게는 한 1, 2억의 피해부터 작게는 이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뭐 점포 규모에 따라서 보신 분들인데 거기에 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 줬다, 300만 원 줬다.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1,000만 원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연 1.9%의 아주 낮은 저리로 네. 이 3년 거치 3년 거치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5년 내에 걸쳐서 상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이것을 이제 적어도 이제 일정 기간 버팀목 자금 중에 지금 300만 원 받은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집합 금지에 걸렸던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지금 또 미미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피해를 본 매출의 일부 정도를 정부가 아까 일본의 사례처럼 보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건 약간 다릅니다. 그건 상생촉진법이라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손실을 그럼 정부가 보존해 주는데 재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존해 주려면 이게 월 한 24조 원이 든다는 예. 이 여당 의원의 계산도 나왔어요. 예. 그럼 연간 우리나라 이제 예산이 500조가 넘는데 지금 뭐 이 손실 지원을 200~300조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을 내려서 예. 100조 정도는 확보하고 이 정도는 써야 된다. 이게 또 제1야당 이제 대표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 논의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냐가 문제죠. 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에 또 달려 있는데 예. 어느 정도의 재정 폭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이지 손실 보상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발표가 됐는데 예.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 반려동물 사이에 2차 감염 그리고 또 반려동물이 혹시나 사람에게 감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보고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물 간의 감염 같은 건데 종 간의 차이가 좀 많다고 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좀 동물 간의 감염이 잘 되는 종이 있고 아닌 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로부터 이제 사람으로 전염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차이가 많은데 대부분 키우는 개나 고양이로부터 사람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 예.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일부 종 같은 경우에는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되는 중간 숙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다만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어린이라든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정부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떤 확진자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리 지침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 받을 때 사람들은 코 속이나 입 목구멍 쪽으로 넣어서 채취해서 검사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는 어떤 방식으로요? 글쎄 이제 정확한 것도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종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똑같이 코하고 목에서 호흡기에서 아마 검체를 채취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